아도르노의 신음악의 철학을 또 공부를 해보면서 음악이라는 거 저랑 참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던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음악이라는 거, 자, 이제 아도르노 이제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사회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피아니스트면서 또 이제 작곡가래요. 참 신출기몰하시고 굉장히 이제 깊이가 다 깊이 뭐 하나 그냥 겉만 훑으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다 뚫으셨던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말하는 음악이 뭐냐면은 세계가 처한 상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계가 처한 상태와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음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이 그냥 선율적이고 내 기분을 담고 내 기분을 위로해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당면한 세계와 여기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도 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참 음미하게 되고 계속 고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음악 앞에 신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신을 찬양하는 음악인지 뉴 제너레이스트인지 뉴 에이지인지 뭘까? 예. 이 신음악을 이해하려면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번 좀 짚어가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유럽 열강들이 17에서 18세기에 끊임없이 전쟁하고 식민지 쟁탈하기 위해 전쟁 파티를 했잖아요. 끝이 없고 이런 전쟁과 기근과 그로 인한 가난과 그걸 처리해야 되는 국가적 어떤 일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 자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었던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그렇고 세계 열강의 전쟁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옆집에 있는 자에게 칼과 총을 겨누고 같은 종족, 민족, 인족끼리, 인류끼리 이런 전쟁을 일으켰다는 자기들의 이런 공격성, 폭력성, 이런 적대감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꽉꽉 차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낭만주의가 확 덮어버린 거야. 우리 아름답지? 우리 고귀하잖아. 레이스 달린 거 입고 고풍스럽고 말도 아주 젠틀하게 하고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거 종이 한 장 차이로 작년일지언정 그런 거 없고 우리는 항상 이런 뭔가 왈츠 화성에 의해서 아름다운 선율에 의해서 이걸 즐길 줄 아는 신의 아름다운 경지에만 있는 참 그런 풍조와 이런 게 인간이야라고 낭만주의가 확 덮어버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음악이 태동하면서 나아가는데 지나치게 친숙한 음악이라 하는 낭만주의, 우리 왈츠 쿵짝짝 쿵짝짝 빠바바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거 지나치게 친숙하고 화려하고 뭔가 덮어져 있는 이런 음악들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그리고 전통적이라는 거 소통할 수 있는 지경이 아니야. 분열돼 있어. 오히려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인지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있게 하는 것이 낭만주의 음악이고 회화고 조각이고 건축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 신음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음악은 가장 강력하게 노출된 현상들, 우리가 보지 않고 배제하고 낭만주의 어떤 시조와 풍조로 덮고 우리가 봤었어야 하는 모난 것들, 모난 찌꺼기들을 계속 부각시키기를 이제 주창하는 것이 신음악이다. 사회적이고 인간학적이다. 청중들 자신이 처한 전제 조건들을 불협화음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뭐지? 라는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덮었는데 원래 여기서는 도미소리라는 음계가 차라랑 나와가지고 우리는 아름답지 않은 환상으로 가야 되는데 차라랑 이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뭐야? 이런 뭐야라는 질문 자체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불협화음이자 신음악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본질이다라고 아도르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충동들이 사물 자체가 된 사람들이 사유하지 않고 그저 사물화된 것들 자체의 이념들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충동들인데 이런 충동들의 불협화음의 언어, 그 음악을 하는 자가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다라고 아도르노는 이제 크게 이제 나뉘어 놔요. 그래서 이 두 이제 작곡가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독특한 성자적 배열, 그러니까 지금의 것의 초월적 배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배열을 가능하게 한다. 과연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에게 이 두 분이 있는데 누가 더 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태동시켰을까를 아도르노는 저 트로피를 누구에게 주었을까? 과연 요걸 이제 우리 오늘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불협화음을 통해서 작곡을 했는데 어느 음악의 사조가 우리에게 진정한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지는 또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스트라빈스키의 신음악은 정말 우리가 정신적 거세, 정신성으로 가게 하는, 육체에서 정신으로 가게 하는 이런 정신적 거세 성공했을까요? 자, 정답. 네. 실패했습니다. 네. 스트라빈스키의 신음악은 정신적 거세가 성공했는가? 아니다라는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왜 안 됐을까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무기력해진 음악의 재료들이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퇴행을 우리의 인간의 퇴행을 조장했었던 원시적인 회상을 계속 주창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신고전주의로 순응해버리는 불협화음은 우리에게 정신성을 고양시켜야 되는데 뭔가의 산업혁명, 산업화, 그런 게 뭔가 신고전주의로 복고로 순응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스트라빈스키는 많은 인기를 누렸던 그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봄의 제전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지금까지도 포스터가 나오고 리메이크며 본연의 그 공연들이 발레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오케스트라로 많이도 나오고 지금까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봄의 제전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불협화음.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를 스트라빈스키의 확실성으로 가는 쉬운 길 경멸해 왔다. 이제 음악원의 규칙이 제기하는 요구를 참을 수 없는 게 스트라빈스키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음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5손줄이 있고 여기 으뜸은 자리표가 있고 그 밑에 왼손 오른손이 있고 마디가 있으며 화음이 있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음계가 있잖아요. 정확한 규칙과 법칙이 있는 것이 이제 음악 원의의 규칙인데 이거 하나 참을 수 없어. 왜 5손줄이어야 돼? 왜 4마디여야 돼? 왜 여기에 4분의 3박자만 있어야 돼? 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이런 음악의 확실성에 대해서 그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이제 경멸했다라고 이제 아도르노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불협화음인 거죠. 봄의 제전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도르노는 음악적 언어의 조탁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탁성은 뭐냐면은 닭이 쪼는 거예요. 그냥 쪼대는 식의 어떤 언어의 조탁성이 있었다. 음악적 언어의 개별적인 공식들, 의도들을 점령됐는데 이런 확실성을 갉아먹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닮은 것 같아요. 약간 확실성을 갉아먹는 사람인데 이런 음악의 규칙에 대해서 우리 왜 봄 되면은요 밭갈이 하듯이 그냥 사사사사사사 갉아먹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절묘를 잘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 봄의 제전을 보실 텐데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장은 봄을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제의를 드리는 원시 부족의 이야기고 2장에서는 그 태양신에게 이제 간택한 여성을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낭만주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어떤 선의 어떤 몸짓들 그리고 이제 뭐 백조의 호소 같이 아름다운 몸짓이 나왔어야 돼요. 발레에서는. 근데 누더기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인간이 되게 이상한 몸짓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을 꽁꽁 어떻게든 잘 낭만주의라는 그 사조와 풍조를 잘 억압시켜놓고 안 봤던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 건드리고 주창하게 되고 조장하게 되는 걸 지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음악이 첫 초연이 되었던 거죠. 이런 지금 스트라빈스키의 그 봄의 제전 악보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반복으로 되어 있고요. 리듬이 엄청 변형적이고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악센트가 갑자기 출현하면서 장단과 그 모티브, 디크레센도, 뭐 크레센도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있는 선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낯설고 두렵죠. 압축되지 않고 전개에서 방해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마디가 있지만 마디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막 넘어서서 쓰고 우리가 8분의 2박자 한 마디에 8분의 2박자와 16분의 3박자가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 전에 있었던 음악사의 사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완벽한 밭갈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찬반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낭만주의의 그 어떤 폐단에 빠져있는 걸 구출해낼 수 있는 구원의 음악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발레가 아니다, 음악이 아니다, 이거는 음악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핫했어요. 음악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화제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쇤베르크와 어깨를 잠깐 나란히 할 수 있었다고 아도르노는 얘기하는 건 거죠. 압축되지 않는 방해받는 것은 종당에 우리에게 네 안에 있는 야만성, 긴장감, 방려 이런 걸 자꾸 들끓게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이게 스트라빈스키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증거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는 각자의 야만성, 긴장성, 방력을 느꼈을 때야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불협화음들은 긴장과 모순과 고통의 표현을 계속하는 재료로 쓰였어요. 불협화음이 쇤베르크가 얘기하는 불협화음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불협화음이 아니라 긴장과 모순과 고통을 표현하는 재료로서 불협화음이 활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악기가 이게 현을 켜야 되잖아요. 이게 켜는 건데 뜯어요. 뜯는 거. 그리고 원래 클래식에서는 타악기가 많이 없었는데 두드리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서 안에 동동동동 거리는 것을 주창하게 돼요. 우리가 음률이 왔다 갔다 해야 연상도 되고 뭔가 갇혀있지 않는데, 한 음을 일관적인 반복으로 들으면 그 무시무시한 공포감들이 저 밑에서부터 서려 올라와요.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했던 것이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기법이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여기 그림에서 보지만 그저 날조의 어떤 음악성을 그냥 표출하고 우리에겐 충동이 있잖아 라고 소리만 지르는 식의 음악이었다라고 이제 아도르노는 지적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트라빈스키의 불협화음을 넘어서 질적인 어떤 수준에 있는 것이 이제 쇤베르크의 음악인데, 쇤베르크는 12기법이라고 해서 음악 안의 규칙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법칙 가운데 계속 놓아줘요. 근데 불협화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12음 기법을 통해서 음악을 해방시키면서 음악을 묶어요. 그리고 합리적인 체계 안에 체계를 만들고, 또 그 체계 안에 체계를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체계와 다른 불협화음을 통해 우리의 정신성으로 갈 수 있도록 정신의 거세를 이제 시도하는 것이 쇤베르크의 음악이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작곡가가 갖는 자유의 이런 과정이 전적으로 일어난다. 우리 12음을 자, 우리 도레미파솔라 시까지가 7음계죠. 거기에 이제 올림과 내림을 통해 5개의 음이 합쳐져서 12음이에요. 이 12음을 가지고 음열을 만들어요. 1번 음열을 만들어서 거기에 중복되는 거 없이 1부터 12개의 음계를 찍어요. 이것도 대단해요. 이것도. 그리고 겉에서 이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벌써 12음계가 2개니까 48음계죠. 24음계죠. 이것을 바로 뒤집어서 대칭으로 만들어서 48음을 가지고 뭐 하나가 겹치는 게 1도 없고 반복되는 거 1도 없이 그 체계 안에서 자신의 더욱더 규칙 속에 규칙으로 몰아가서 우리가 배제하고 있었던 음계들을 다 담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쇤베르크의 어마어마한 업이고, 질적으로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 위의 음을 좀 들어보실게요. 그 음열을 하나 들어보실게요. 뭐 하나 기대했던 음이 없죠? 정 이게 없죠? 이것을 반대로 때리고 뒤집어 때려서 이제 48개 음으로 이러한 악보를 철저하게 계산안에서 만든 거예요. 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박자감을 좀 주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불협화음을 통해서 나는 내가 바라봐야 되는 내 내면의 소리가 이렇겠지 않겠나라는 사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이라는 거죠. 이런 음을 만드는 거예요. 방금같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박자를 맞추고, 근데 이게 불협화음인데 철저히 음계라는 규칙 안에서 일어나는 선율이라는 거죠. 위대하죠. 스트라빈스키는 고양시키고 충동시키고 뭔가 우리의 야만성을 들끓러 올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봄의 제전, 자세히 스트라빈스키는 봄의 제전에서 원시적 효과를 냈고 리듬의 대가로서 리듬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죠. 우리 도파민 중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에 빠지면 더 큰 도파민으로 세로토닌이 아닌 도파민으로 가는 이런 양태, 이런 걸 막 주창했다는 거죠. 음악의 원천들을 발굴했다고 하지 원시적 제2의 복잡하면서 엄격하고 제어된 리듬을 스트라빈스키가 했지.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큰 그 충동을 야기했던 거라고 이제 아도르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택당한 처녀라는 작품 2장을 잠시 볼게요. 보시다시피 내 내면으로 들어가서 전쟁이라는 건 인간의 야만성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단
그것들이 행동하러 다 군중적인 어떤 몰이를 하고 있는 그런 음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의 유일한 목적, 스트라빈스키의 유일한 목적은 공포에 대해서 준비 자세 없이 그냥 느닷없이 발작하듯이 닥치는 충동들, 그런 충격들을 계속 주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저 무용수들과 청중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라고 아도르노가 이제 이야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제 충격을 흡수할 수 없어서 희망을 잃은 채 낭만주의의 그 사조에 그냥 간신히 기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더 큰 공포의 환상을 덮기 위해 더 큰 공포를 주장하면서 꿈만 꾸는 걸 반복하는 태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은 청중들의 정신분열증을 만들었다. 자체로 정신분열증, 파과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음악의 유치증적 사례다라고 아도르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격화가 아니라 그것은 탈인격화의 그 어떤 시도였으며 자신의 어떤 모먼트의 표현을 거부했어. 내가 어떤 걸 느끼고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모먼트를 잘 담으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항하고 거부하게 되는 양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냉담함, 천박함, 경직성, 비운동성 여러 가지 그 감정에 대한 소외 자체,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인 거죠. 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분열적인 사람으로 계속 주장하고 조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쇤베르크는 어떻냐? 이 작품 달에 홀린 피에로라고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가사를 보시면서 음은 불협화. 그래도 스트라빈스키는 저희가 지금이 듣기로는 불편하지 않은데 왜냐면 너무 많이 리메이크 되고요. 이런 식의 불협화음은 우리는 너무 많이 익숙히 들어가지고 지금의 우리는 뭐 괜찮다 싶은데 쇤베르크의 음악은요. 지금 약간 난해해요. 근데 그 가사와 읊조리는 저 눈물 흘린 달을 보며 달에 홀린 피에로가 어떤 걸 사유하는지 가사를 통해 그 선율을 따라가 보면 그게 충혈이 이제 흡수가 되는 내 안에서 사유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런 식인 거예요. 좀 더 들어오죠. 그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소프라노가 지금 음을 지어내도 별 다를 게 없겠다. 이거 도대체 악기라 소프라노가 도대체 같은 건 지금 아마 몇 개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이 정도 되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방금 이제 피에로의 그 어떤 안의 혼동스러움, 자기의 그 주체가 소외되고 고통당하며 마지막 절멸을 이루는 그 선율에 빠져드는 것들. 우리가 나 슬퍼 했을 때 듣는 그런 뭔가 뉴에이지식의 어떤 음조가 아니라 약간 뒤틀리고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고 약간 삐걱거리면서 약간 섬뜩함을 연출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가사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느 켠에 극열이 부합되면서 달에 홀린 듯이 피에로의 어떤 절멸함을 자기의 주체의 그 사라짐을 음미하는 게 저런 느낌일 수 있겠다라는 게 공감이 되면서 또 내적으로 쓱 들어가게 되잖아요. 뭔가 격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게 뭘까, 저 결이 뭘까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신적 거세를 할 수 있죠. 진실하게 대응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된 조화로움, 뭔가 웅장하고 화려한 조화로움에서의 거부가 쇤베르크가 하고 있는 불협화음, 신음악 질적으로 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보시면 급진적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방가르드적 음악이며 지금 얘기하는 신음악입니다. 이제 아도르노가 표현하는데 이런 신음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급변하는 산업사회 그리고 문화 자체도 산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풍조에 저항하고 반태제로 있어야 되는 게 신음악이야.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것 이런 건데 음악의 대량 생산품으로 계산되면서 계속 출몰하는 것에 스트라빈스키는 동조했다. 어떻게? 신고전주의를 취하면서 이전에 낭만주의적으로 우리가 원래 보아야 하는 것들을 보지 않고 덮으려고 했던 고전주의, 그 신고전주의의 풍조를 따랐다. 그런 복고였기 때문에 스트라빈스키는 많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들인 재료들의 막연한 친밀감, 아까 우리 계속 반복되고 뭔가 낭만주의적 어떤 그런 음악의 사조들 그것들이 이제 막연한 친밀감으로서 들리잖아요. 당연히 음악이라는 건 아름다운 선율, 도미솔 쩌라랑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응하는 그런 전통의 음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해상적이고 득이만만한 장중함, 득이만만함을 찾아봤더니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현혹될 수 있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양태들, 그런 모양들의 득이만만한 장중함, 화려하고 계속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들의 장중함, 장식적이고 외향적이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그저 환영만 불러일으키고
불러일으킬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권위적인 그런 권위주의적 음악에 기대하고 있는 맹목적인 순종이 이제 스트라빈스키가 이제 했던 인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자는 이런 긴장된 기대 속에 있다. 청자는 이제 기대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속이고 청자를 그저 흥겹게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너의 문제를 그냥 흥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의외로 놀라게 하는 것으로 저 긴장된 기대를 이제 덮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도식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머릿결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빗질을 하는 전통적인 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이지 않겠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음악 아까도 이제 스치듯이 이야기를 했지만 쇤베르크가 주창하고 있는 계속 그 법칙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규칙 가운데 놓여서 끊임없이 자기가 주창했던 규칙 안에서의 음을 찾고 배제되고 찌꺼기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 모든 게 우리를 말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진짜 신음악인데 우리 스트라빈스키는 그게 아니라 그저 지금의 은폐될 수 있는 자극에 자극만 주었기 때문에 두 거장이라고 나란히 할 수 없지. 근데 스트라빈스키가 너무 핫하고 너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거론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말도 안 되라고 아도르노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누구나 이런 신음악과의 관계하고 싶지 않아. 아까 피에르 얘기 뭐지 뭐 이렇게 난해하고 내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도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거. 그리고 자꾸 원초적인 게 건드려지기 때문에 그 소화된 거나 자기에 대해서 좀 성찰이 적고 철학적 사유가 적으면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경험도 막 어려워서 이런 신음악과 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아서 청취되지 않아요.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건 청취되지 않은 음악이 마치 깨지기 쉬운 공처럼 공허한 시대의 내부로 빠져들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기계적인 음악이 시간 단위로 겪는 이 마지막 경험의 신음악도 자발적으로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망각되어 있는 것에 자신을 갖다 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음악의 정체성이다라고 합니다. 신음악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신음악 같은 오늘의 책, 예수는 괴물이다. 오늘의 책,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이거 지금 우리를 신음악이 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 신음악과의 관계 가지려 하지 않지만 이거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이제 정신의 거세를 통해서 상징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신음악은 조난당했을 때 병에 편지를 넣어서 바닥에 띄워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 진실한 구조 요청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신음악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정신을 주창하고 정신적 거세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활동의 신음악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내적으로 절박하고 진실한 구조 요청, 진실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주장하는 그 오늘날의 또 아도르노의 사유를 통해서 저희를 반추해 보았습니다.